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갈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의 법원은 결국 모든 문제가 귀착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것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게 되고 사회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갈등의 진앙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법적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의 벼락 출세자 리스트에 스스로 오른 분이기도 합니다. 자리값을 하려는 걸까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여전히 적폐청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편향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이 조사위원회가 초법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열어보았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진보 성향의 특정 연구회에 가입된 판사들이 특정 성향의 국회의원들과 어울리면서 김명수 대법관 만들기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3차 조사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의견을 교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초유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사법부에서 그동안 벌어지지 않았던 사태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과연 이런 사법부의 법의 해석과 적용에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지 참으로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30년사를 출간하면서 지난 탄핵에 대해서 촛불 민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다 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헌재 선고는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다. 그리고 헌재 앞에서 성난 태극기 진영의 군중이 모여들어 파면 결정의 부당성을 외쳤다. 하지만 그 같은 저항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가 보아도 헌재의 입장과 스탠스는 촛불에 그리고 태극기 세력은 그들과 타자화된 지점에 머물렀음이 명백한 표현들입니다. 법적인 엄밀성을 기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지 촛불 민심에 부응하고 그 민심에 순응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인지 이 30년사를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사법부의 편향과 정치화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교육이,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이제 사법부마저 이렇게 특정 정파에 휘둘리고 특정 진영의 보조자로 전락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법치가 실종되고 그리고 법에 승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문명사회, 근대사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이 국가의 성공과 그리고 번영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나름의 잣대와 그들 나름의 편향된 사고에 갇혀서 실험해보고 건드려보고 흔들어 보아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망가져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후자일 것이다라는 강한 의구심도 듭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국가를 정말 망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시바삐 과거가 아닌 미래와 대화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먹거리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같은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자국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제 활력을 되찾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또한 국익의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기류 앞에서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 나라인지를 세일즈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경제, 시장이라는 말이 실종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성향에 경도된 그런 경제 정책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않는 일방통행식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대한민국의 시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했듯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사회적 약자다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유지하던 가게를 접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통계를 측정한 이후, 통계를 산출한 이후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온통 장밋빛 공약을 내놓았지만 그 고지서는 결국에 국민들이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더 세금이 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했듯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과 그리고 집 하나로 정말 노후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큰 타격을 주었던 종부세 파동이 재탕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기업과 민간이 만드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일까요? 세계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의 모든 사례들이 증명하는 그 자명한 이치를 고정관념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 정부 하에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지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들추기, 정치 보복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쏟았던 열정의 반만이라도, 거기에 쏟았던 집요함의 반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지, 어떻게 하면 정말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람들을 더 뽑게 될지에 골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어야 할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런 강추위를 녹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추위의 체감도를 더 올리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목소리와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바른 시각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갈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의 법원은 결국 모든 문제가 귀착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것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게 되고 사회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갈등의 진앙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법적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의 벼락 출세자 리스트에 스스로 오른 분이기도 합니다. 자리값을 하려는 걸까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여전히 적폐청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편향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이 조사위원회가 초법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의견을 교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초유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사법부에서 그동안 벌어지지 않았던 사태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물어보았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진보 성향의 특정 연구회에 가입된 판사들이 특정 성향의 국회의원들과 어울리면서 김명수 대법관 만들기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3차 조사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과연 이런 사법부의 법의 해석과 적용에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지 참으로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30년사를 출간하면서 지난 탄핵에 대해서 촛불 민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다 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헌재 선고는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다.